심장마비로 쓰러진 70대 여성. 그 병실 안에서 그녀는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감춰진 탐욕, 어머니의 생명을 두고 벌어지는 자식들의 거래.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뒤흔든 가장 아픈 싸움이 시작됩니다. 중환자실은 차가운 조명 아래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감돈다. 침대 위에 최영희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고 심방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비프 소리가 울린다. 병실 문이 열리며 장남 최민석, 장녀 최수영, 막내 최지영이 들어온다.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가자 가족들은 침대 주위에 서서 각기 다른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네. 의사가 그러는데 심장마비 후유증이 오래갈 수도 있대.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긴 뭐야? 병원에 맡기고 기다려야지. 근데 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야. 어머니가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돈만 쓰는 게 맞나?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돈 걱정부터 하는 게 말이 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최민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병원비 영수증을 확인한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진다. 지영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현실을 봐야지. 하루 입원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야.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이대로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순 없어. 맞아. 오빠 말이 맞아. 나 요양원 팸플릿 좀 봤는데 거기로 옮기면 비용도 줄고 우리 손도 덜 가. 어머니도 더 편할지도 모르고. 요양원? 어머니가 깨어나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어머니를 포기하자는 거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지영아. 너 사업망에서 빚더미에 앉아있으면서 무슨 돈으로 병원비를 내냐? 나나 수영이가 다 감당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지영이 너 어머니 걱정은 좋지만 현실 감각 좀 가져? 우리도 각자 가정 있고 돈 나갈 때 많아. 어머니 재산이라도 좀 정리해야 할 때야. 최지영은 두 남매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다. 어머니 재산?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벌써 그런 얘기를 꺼내? 너희 진짜 가족 맞아? 나 지금 어머니 손이라도 잡고 있고 싶어. 그래, 너는 감성적으로 가자. 근데 병원비 누가 낼 건데? 내가 알아봤는데 어머니 통장에 돈 좀 있더라. 그거라도 꺼내서 써야지. 안 그래? 맞아.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해. 우리라도 살아가야 하니까. 통장 비밀번호 아는 사람 있어? 너희 지금 뭐야? 어머니가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돈 얘기나 하고 있어. 나 진짜 너희 너무 실망스러워. 병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진다. 최민석은 지영을 무시하듯 어깨를 으쓱이고 수영은 가방에서 요양원 팸플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지영아, 현실을 받아들여. 어머니가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도 모르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돈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후회 안 하지. 여기 요양원 괜찮아 보이더라. 하루 비용이 병원보다 훨씬 저렴해. 어머니도 거기서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야. 편히 지내라고? 너희는 어머니를 병원에서 쫓아내려는 거잖아. 내가 절대 동의 못해. 어머니가 깨어나실 거야, 분명히.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 김순자가 들어온다. 그녀는 가족들의 다툼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가족분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환자분께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곧 오셔서 상태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알았어요, 간호사님. 근데 의사가 뭐래요? 어머니가 깨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씩 나아진다고. 그럼 더 돈이 많이 들겠네. 오빠, 우리 진짜 계획 세워야겠어. 간호사님, 어머니가 깨어날 수 있다고 하셨죠? 제발 잘 돌봐주세요. 저희 어머니 꼭 살아나셔야 해요. 최선을 다할게요. 가족분들도 힘내세요. 김순자가 병실을 나가고 가족들은 다시 침묵에 빠진다. 최민석은 휴대폰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수영은 팸플릿을 손에 들고 고민한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한다. 이 병원비 진짜 감당 안 되겠네. 통장에서 돈 좀 빼야겠어.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지. 요양원으로 가면 훨씬 낫겠어. 우리도 편하고 돈도 아끼고.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저만이라도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신방 모니터의 비프 소리가 계속 울리며 장면이 끝난다. 병실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이고 가족들의 갈등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중환자실 안. 어머니 최영희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 신방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비프 소리가 울리고 창밖으로는 어두운 하늘이 보인다. 차가운 형광등 조명이 병실을 비추며 무거운 분위기를 더한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최민석, 최수영, 최지영이 서 있다. 민석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확인하며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고, 수영은 팔짱을 낀 채 냉정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핀다. 지영은 병실 문을 힐끔거리며 불안한 듯 손을 비빈다. 오빠, 언니,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어머니 상태가 조금 나아지셨대. 심박수가 안정적이고 깨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 나아졌다니 그게 뭐 대수야?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병원비만 계속 쌓이고 있잖아. 우리도 언제까지 여기 매달려 있을 순 없어. 지영아. 맞아. 수영이 말이 맞아. 나도 사업 때문에 정신없고 너도 내 살림 챙겨야지. 지영이 너야 뭐 사업 망해서 시간 많겠지만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지 마. 오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돈 걱정이나 하고 있어야겠어? 진짜 이해가 안 가. 민석은 지영의 말을 무시하듯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수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는다. 그때 민석의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지영이 얼른 주어 내용을 확인하고 눈이 커진다. 오빠, 이게 뭐야? 병원비 영수증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적어? 어머니 입원비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내가 잠깐 계산한 거야. 너 신경 쓰지 마. 잠깐 계산? 아니, 이건 병원에서 발급한 정식 영수증이잖아. 근데 금액이 절반도 안 돼. 오빠, 설마 병원비를 덜 낸 거야? 뭐야, 오빠? 병원비를 덜 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병원에서 할인해 준 거야. 내가 좀 얘기해서 깎아달라고 했어. 너희는 몰라도 돼. 할인? 병원이 무슨 동네 시장이야? 그리고 이 금액은 분명히 이상해. 오빠, 혹시 병원비를 빼돌린 거 아니야? 오빠, 설마 어머니 통장에서 돈 꺼내서 내 사업에 쓴 거야? 솔직히 말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어머니 돈을 건드려? 너희가 날 뭘로 보고. 그럼 이게 뭐야? 여기 적힌 금액이랑 실제 낸 금액이랑 다르잖아. 병원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오빠, 솔직히 말해.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어깨를 늘어뜨린다. 복도에 긴장된 정적이 흐른다. 알았어. 사실은 사업이 어려워서 잠깐 썼어. 곧 갚을 생각이었어.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다 돌려줄 거야. 잠깐 썼다고. 오빠, 그게 말이 돼? 어머니가 지금 생사가 걸린 상황인데 병원비를 빼돌려. 너 진짜 너무했어. 오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걸 내 사업에 쓰다니 나 정말 실망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어. 어머니 돈 아니면 방법이 없었어. 그건 내 문제지. 어머니 돈까지 건드릴 권리는 없어. 당장 그 돈 돌려놔. 안 그러면 내가 병원에 말할 거야. 수영아, 제발 내가 곧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안 돼, 오빠. 지금 당장 돌려놔야 해. 어머니 치료에 필요한 돈이야.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해. 민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인다. 그때 수영이 주머니에서 팸플릿을 꺼내며 화제를 돌린다. 어차피 병원비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나 요양원 알아봤어. 여기로 어머니 옮기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우리도 부담 덜고 어머니도 편히 지내실 수 있어. 요양원. 언니,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깨어나실 수도 있는데 요양원으로 보낸다고? 지영아, 현실을 봐. 어머니가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모르잖아. 그리고 깨어나셔도 회복이 힘들 거야.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게 낫지. 수영이 말이 맞아.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우리도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요양원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이야. 합리적? 어머니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절대 동의 못해. 지영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리도 어머니 사랑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요양원도 나쁘지 않아. 시설 좋고 간병인도 많아. 맞아. 그리고 비용도 절반 이하야. 어머니 재산도 아껴야지. 나중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나중에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너희 진짜 어머니를 물건 취급하는 거 아니야? 난 절대 안 돼. 어머니는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 지영이 너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내가 돈 낼 거야? 내가 어머니 간병할 거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지영아, 우리 셋이 결정해야 해. 다수결로 가자. 나랑 수영이는 요양원 찬성이야. 너 혼자 반대해도 소용없어. 다수결? 이게 무슨 투표야? 어머니 목숨이 걸린 문제야. 너희가 그렇게 결정하면 나 혼자라도 어머니 지킬 거야. 지영아, 내가 어머니 지킨다고 뭘 어쩔 건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너희는 어머니가 깨어나는 걸 포기한 거야? 나 못해. 어머니가 깨어나실 거야. 내가 믿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김순자가 나타난다. 가족들의 다툼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가족분들, 너무 큰 소리로 다투시면 안 돼요. 환자분께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곧 오셔서 상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알았어요, 간호사님. 근데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깨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오늘 오후에 뇌파 검사를 했는데 약간의 반응이 있었어요.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어머니가 깨어나실 수 있다는 거죠? 봐, 내가 뭘 했어.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게다가 깨어나도 회복이 힘들 수 있어. 요양원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자. 맞아. 지영아,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 우리 계획대로 해야 해. 아니, 난 어머니가 깨어나실 거라고 믿어. 그리고 깨어나시면 요양원 같은 데 안 보내. 내가 간병할 거야. 내가 간병을 어떻게 해? 너 지금 집도 없잖아.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지영아, 현실을 직시해. 내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요양원이 최선이야.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 어머니를 포기하는 건 너무 가슴 아파.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다리다간 병원비만 더 나가. 오빠, 우리 내일 요양원에 연락해서 옮기는 거 준비하자. 그래, 내가 알아볼게. 지영이 너도 어쩔 수 없지. 너희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지영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세게 닫는다. 민석과 수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쉰다. 복도의 신방 모니터의 비프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며 장면이 끝난다. 중환자실은 어두운 조명 아래 조용하다. 침대 위에 최영희가 누워있고 신방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비프 소리가 울린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뜬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고 복도에서 최민석, 최수영, 최지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최영희는 몸을 움직일 수 없지만 의식이 점차 돌아오며 가족의 대화에 귀를 기울인다. 수영아, 내가 병원비 좀 빼서 사업에 썼다고 지영이한테 말하지 마. 걔가 알면 또 난리칠 거야. 오빠, 나도 바보 아니야. 근데 그 돈 언제 돌려놓을 거야? 병원에서 눈치채면 우리 다 곤란해져. 너희 지금 뭐야? 병원비를 빼돌렸다고? 오빠, 그게 사실이야? 지영아, 조용히 해. 내가 곧 갚을 거야. 그리고 수영이 말대로 요양원으로 옮기면 비용도 줄어들잖아. 맞아. 내일 요양원에 연락해서 자리 예약할게. 어머니가 깨어나도 회복 힘들 테니까 거기가 낫지. 최영희는 침대에 누운 채로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듣는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충격과 배신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른다. 민석이, 수영이, 너희가 날 이렇게 버리려고.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병인 김순자가 들어온다. 그녀는 최영희의 눈이 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다가온다. 최영희님, 깨어나셨어요? 언제부터 의식이 돌아오신 거예요? 방금 가족들 얘기 들었어요. 민석이 병원비를, 수영이 요양원을. 진정하세요. 몸이 아직 약하시니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자식들이 날 버리려 해요. 병원비를 빼돌리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지영이만 날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제가 여기 오래 일하면서 이런 일 많이 봤어요. 하지만 최영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진실을 알아내는데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김순자 씨. 나 혼자선 너무 막막해서. 네, 제가 가족들 동태를 살피고 뭔가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몸부터 회복하셔야 해요. 최영희는 김순자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느낀다. 김순자는 병실을 나가 복도에서 가족들을 관찰한다. 복도에서 민석, 수영, 지영이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순자는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메모를 시작한다. 내가 통장에서 5천만 원 정도 뺐어. 사업 자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수영아, 너도 이해해줘. 5천만 원? 오빠, 그 정도면 병원비 몇 달치야. 나도 어머니 재산 좀 정리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먼저 손 뗐네. 너희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니 돈을 빼돌리다니. 오빠, 그 돈 당장 돌려놔. 돌려놓긴 뭘 돌려놔. 사업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손해봐. 그리고 요양원으로 옮기면 돈 문제 해결돼. 지영아, 오빠 말 들어. 요양원으로 가면 우리 부담도 줄고 어머니도 편해. 병원에 계속 있으면 돈만 더 나가? 너희 진짜 너무해. 어머니가 깨어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거야? 김순자는 이 대화를 듣고 조용히 병실로 돌아온다. 그녀는 최영희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며 계획을 세운다. 병실은 새벽의 고요함 속에 있다. 최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눈은 또렷하다. 김순자가 작은 노트와 펜을 들고 옆에 앉는다. 최영희님, 방금 복도에서 들은 얘기예요. 민성님이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갔다고 했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그랬대요. 5천만 원, 그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민석이가 그걸 어떻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수영님은 요양원으로 옮기면 비용이 줄어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지영님은 반대하지만 힘이 없어 보였어요. 내 자식들이 날 이렇게 배신하다니. 김순자 씨, 더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민석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수영이가 요양원에 뭘 숨기고 있는지. 네, 제가 병원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민성님 통장 거래 내역도 알아볼게요. 요양원 정보도 확인해 볼게요. 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건 아직 비밀로 해야겠어요. 그래요. 내가 깨어난 걸 알면 더 서두를지도 몰라. 지영이만 믿을 수 있겠네요. 내일 아침에 병원 회계팀에 가서 민성님이 낸 병원비 내역을 확인할게요. 그리고 요양원에 전화해서 수영님이 뭘 알아봤는지 물어볼게요. 고마워요, 김순자 씨. 나 혼자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김순자는 최영희의 손을 다독이며 일어선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며 희미한 희망이 보인다. 김순자는 간호사 대기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모은다. 그녀는 노트에 기록하며 최영희에게 돌아갈 준비를 한다. 순자 씨, 최영희 환자분 가족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장남이 병원비 낼 때 좀 이상했어. 금액이 적어서 회계팀에서 확인했었거든. 정말? 얼마나 적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만 냈나? 근데 입원비랑 수술비 합치면 8천만 원은 나왔어야 해.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럼 민성님이 나머지를 안 낸 거네. 알았어. 고마워. 그리고 혹시 요양원 얘기 들은 거 있어? 장녀가 어제 요양원 전화번호 물어보더라. 근처 시설 하나 추천해줬는데 거기 좀 비싸고 서비스 별로야. 이상하다 했지. 비싸다고? 그럼 비용 줄이려는 게 아니라 다른 꽁꽁이가 있는 건가? 고마워. 이거 큰 도움이 됐어. 김순자는 대기실을 나와 병실로 향한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하고 손에는 노트가 쥐어져 있다. 최영희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고 김순자가 돌아와 그녀 옆에 앉는다. 최영희님, 알아봤어요. 민성님이 병원비 8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냈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빼돌린 게 맞아요. 5천만 원, 그 돈으로 뭘 했대요? 아직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 자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영님은 요양원에 연락했는데 비용 줄이는 게 아니라 비싼 곳을 알아봤대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숨기는 거라. 수영이가 요양원에서 돈을 챙기려는 건가? 민석이도 수영이도 내 자식들이 날 이렇게 속이다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더 파헤쳐 볼게요. 지영님한테도 살짝 말해 볼까요?
그래요. 지영이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내가 깨어난 건 말하지 말아요. 더 알아내고 나서 반격할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최영희님, 힘내세요. 최영희는 김순자의 손을 잡고 결의를 다진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진실 추적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병원 중환자실은 고요하다. 최영희는 침대에 누워 있지만 눈은 감겨 있다. 간병인 김순자가 병실을 정리하며 조용히 문을 열어둔 채 나간다. 복도에서는 최영희의 자녀들 최민석, 최수영, 최지영 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 서 있다. 김순자가 다가와 그들에게 말을 건다. 가족분들, 최영희님께서 잠시 깨어나셔서 가족 회의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중환자실 옆에 있는 가족 회의실로 모여주시겠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정말입니까? 방금까지 의식이 없으셨잖아요. 간호사님, 확실한가요? 어머니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네, 잠시 깨어나셔서 가족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다시 주무시고 계시지만 곧 깨어나실 겁니다. 회의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정말요? 어머니가 깨어나셨다니 나 진짜 기뻐요. 근데 괜찮으신 거 맞죠? 가족들은 혼란과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회의실로 이동한다. 회의실은 소박하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고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희미하게 보인다. 한편 김순자는 병실에서 최영희를 휠체어에 태워 회의실로 데려갈 준비를 한다. 최민석, 최수영, 최지영이 회의실에 앉아 있다. 민석은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수영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한다. 지영은 문 쪽을 자꾸 힐끔거린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순자가 휠체어를 밀며 최영희를 데려온다. 최영희는 창백하지만 눈빛은 날카롭다. 가족들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어머니, 정말 깨어나셨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세요. 지영아, 고맙다. 너만이 날 진심으로 걱정해 줬구나. 어머니, 저희도 진짜 걱정했어요. 이렇게 깨어나시다니 다행이에요. 이제 괜찮으신 거죠?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복이 잘 되시는 건가요? 의사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내가 너희를 여기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어. 내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너희가 나눈 대화를 전부 들었어. 회의실에 정적이 흐른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고 수영은 숨을 멈춘 듯 눈을 크게 뜬다. 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대화를 들으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민석아, 내가 내 병원비를 빼돌렸지. 내 통장에서 5천만 원을 꺼내서 내 사업에 썼다고 했어. 그게 사실이니?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민석 오빠가 잠시 빌린 거지 곧 돌려놓을 거예요. 오해? 그리고 수영이 너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비용을 아끼려 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빨리 정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랑 언니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지영아, 너만이 날 지키려 했어. 하지만 내 형제들은 달랐어. 내가 깨어나지 않길 바랐던 거야.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업이 어려워서 잠시 빌린 거예요. 곧 돌려놓을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랐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양원도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병원보다 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민석이 너 어머니가 깨어나면 곤란해진다고 했지. 수영이 너도 재산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 오빠, 언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데 너희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지영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업 때문에 눈이 멀었어.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희를 용서하기엔 내 상처가 너무 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너희는 내 돈만 보고 있었어. 어머니, 저는 달라요. 저는 어머니가 깨어나길 간절히 바랐어요. 제발 건강해지세요. 지영아, 고맙다. 너만이 내 진짜 자식이야. 하지만 민석이와 수영이도 내 자식이니 한 번은 기회를 줘야겠지.
어머니, 정말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를 더 잘 모실게요. 기회는 줄 테지만 조건이 있어. 민석이 너 당장 그 5천만 원을 돌려놔. 수영이 너 요양원 계획은 즉시 취소해. 그리고 너희 둘 다 내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지영이처럼 행동해. 네, 어머니. 당장 돈 돌려놓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저도 요양원 취소하고 어머니 곁에서 간병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온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최영희의 상태를 설명한다. 최영희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네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 가족들이 잘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 민석이, 수영이. 네, 어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맞아요,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 저도 항상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최영희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마음의 상처가 여전하지만 희미한 희망을 품는다. 김순자는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본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병원 중환자실은 조용하지만 무거운 공기가 감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최영희는 침대에 기대앉아 있다. 창백한 얼굴과 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하다. 간병인 김순자가 문가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본다. 문이 열리고 변호사 이정훈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최영희는 그를 보며 힘겹게 숨을 고른다. 이 변호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자식들이 다 모였으니 지금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최영희님. 준비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계시죠? 최민석, 최수영, 최지영이 차례로 병실 안으로 들어온다. 민석은 팔짱을 낀 채 불안한 눈으로 변호사를 쳐다보고 수영은 어머니를 힐끔거리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지영은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신다고요?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좀 더 쉬세요. 지영아, 괜찮다. 내가 이걸 꼭 해야 해. 너희 셋 다 내 말 잘 들어라. 어머니,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지금은 건강 회복이 먼저 아니에요? 유언장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해야 할 때다. 내가 더 기다릴 수 없어. 너희가 내 뒤에서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민석, 내가 내 병원비를 빼돌린 거. 수영, 내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거. 내 재산을 탐내면서 날 버리려 했지.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잠시 돈을 빌린 거지 곧 돌려놓으려 했어요. 믿어주세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요양원에서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다 들었어. 너희가 내 돈을 어떻게 나눌지 내가 죽기를 기다렸던 걸 다 알아. 하지만 내가 살아났고 이제 너희에게 반격할 거야. 병실에 침묵이 흐른다. 숨소리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이정우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친다. 민석과 수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숨을 죽인다. 최영희님의 새로운 유언장에 따르면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첫째, 최민석님과 최수영님에게는 각각 1억 원씩 지급됩니다. 둘째, 최지영님에게는 주택과 현금 5억 원이 상속됩니다. 셋째, 나머지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뭐라고요? 1억 원? 어머니, 이건 터무니없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장남이라고요.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니, 저에게 이렇게 많은 유산을 주시다니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영아, 너는 내게 진심이었어.
너만이 날 지키려 했지.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이 변호사, 이 유원장은 무효야.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우리가 법정에서 싸울 거야. 최민성님, 이 유언장은 최영희님이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작성하셨습니다. 증인도 있고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소송을 하셔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수영아, 너의 눈물은 이제 내게 통하지 않아. 너희가 한 짓을 잊을 수 없어. 나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민석은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문다. 수영은 흐느끼며 고개를 떨군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킨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넣지 않아요. 오빠, 언니, 우리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해요. 화해?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내치는데 무슨 화해를 해?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지영아,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줘.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아니, 오빠랑 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해. 그리고 어머니, 저는 이 유산을 받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지영아,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내가 너를 위한 거야. 너는 내 자랑이야. 좋아, 어머니. 이렇게 하시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정에서 보자. 오빠, 그만해. 어머니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마. 우리 잘못했어. 민석은 문 앞에서 잠시 멈칫한다. 수영은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낀다. 민석아, 수영아,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내 결정을 받아들여. 나는 이제 지쳤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민석 오빠, 수영 언니, 우리 어머니 건강부터 챙기자.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는다. 수영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는다. 이정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병실을 나간다. 김순자는 문가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본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며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최영희의 집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이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새로운 유언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최영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에는 단호함과 평온함이 공존한다. 문이 열리고 최지영이 들어와 그녀 곁에 앉는다. 어머니, 오늘 좀 어떠신가요? 날씨가 좋아서 정원에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영아, 고맙다. 내가 곁에 있어줘서 내가 이렇게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거야. 차나 한 잔 더 부탁할게. 지영이 미소 지으며 차를 따르는 사이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민석과 최수영이 들어온다. 민석은 손에 서류를 쥔 채 얼굴이 붉어져 있고 수영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유산을 이렇게 나누다니요. 저랑 수영이한테 1억씩만 주고 나머지를 지훈이한테 몰아주다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석아, 수영아, 너희 말 다 들었어. 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너희가 날 병원에 두고 돈만 챙기려 했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어. 내가 죽기를 기다렸던 너희를 어떻게 믿겠니? 오빠, 언니,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저도 유산을 탐낸 적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 모두 존중해야죠. 존중? 지영이 너는 쉽게 말하지만 이건 우리 인생이 걸린 일이야.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밀어내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도 가족인데 이렇게 쫓아내시면 안 되잖아요. 수영아, 내 눈물은 이제 내게 의미 없어. 너희는 1억씩 받아. 그걸로 새 삶을 시작해. 나는 지영이와 조용히 살고 싶어. 더 이상 너희와 다투고 싶지 않다. 민석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쥔다. 수영은 흐느끼며 일어서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낀다. 알겠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 후회하실 날이 올 겁니다. 지영아, 어머니 잘 부탁해. 우리는 떠날게. 언니,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 뜻이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민석과 수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을 떠난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리고 최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지영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다독인다. 지영아, 내가 너무 매정했니? 그래도 나는 나를 지켜야 했어. 너희 오빠와 언니가 한 짓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잘하셨어요. 저도 오빠와 언니가 한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깨닫겠죠. 지금은 어머니가 편안해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돼. 우리 둘이 조용히 살아가자. 나는 이제 평화를 원해.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아준다. 창밖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운다. 최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지킨 선택의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옳은 결정을 내렸어.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은 기분이야. 장면은 거실의 평온한 풍경으로 마무리된다. 최영희와 지영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 자식들은 흩어졌고 남은 건 깊은 상처뿐이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존엄과 사랑을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디오북 시리즈. 오늘도 마음의 등불이 되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